스포츠. 아, 이번 탄핵에서 이렇게 뭐 그래요. 뭐 누구는 또 그 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뭐 해서 뭐가 좋다 나쁘다를 내가 이렇게 꼭 집어 얘기하는 건 좀 어렵진 않지만 하지만 뭐 그렇게 얘기는 하고 싶지는 않아서요. 그 내가 그냥 인상적인 장면 있잖아요. 그래서 와 저건 진짜 놀랍다 하는 장면 중에 하나가 키세스단 알아요? 키세스단? 키세스단 몰라요? 초콜릿 아니에요? 네, 초콜릿 키세스. 키세스 초콜릿 그 키세스 시위단 알아요? 모르는구나. 이따 나중에 유튜브에다가 키세스단이라고 치면 뭐가 딱 뜰 거예요. 키세스단. 그 초콜릿 키세스요. 한글로 그냥 키세스단 이렇게 치면 뭐가 뿅 뜰 거예요. 뿅 뜰 거예요. 그 뭐냐면 그 현 대통령 체포되기 전에 사람들이 체포하라고 시위했었잖아요. 그 시위하는데 세상에 이건 대한민국이 아니야. 그냥 인류 역사 최초의 모습이에요. 이 최초의 모습으로 그래서 눈이 오고 있잖아요. 겨울에 서울은 눈이 많이 오잖아요. 그 눈 나오는데도 거기 나가서 시위를 하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 눈을 그 맞고 앉아 있으면 사실은 좀 좋은 경험이에요. 굉장히 추워요. 춥죠. 그리고 눈 맞으면 맞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눈이 체온에 녹아서 녹기 시작하면 축축해지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한 게 그 은박지 있죠. 은박지를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앉아가지고. 그 모습이 뭐를 닮았다? 키세스를 닮았다. 그래서 사람들이 또 붙인 이름이 키세스단. 그러니까는 참 난 한국 사람의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바라보는 한국 사람의 단점들도 있겠지만 나는 한국인으로서 한국인을 바라보는 한국인의 최고의 강점은 뭐냐면 나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한국인은 유머 감각이 있어요. 그게 내가 한국인을 되게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시위하는 모습을 보고 키세스다라고 얘기하는 그 유머의 감각, 그게 한국 사람들한테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시위를 이렇게 뭐 탄핵을 지지하냐 반대하냐를 넘어서 그 상황을 그 키스키스 초콜릿처럼 생겼잖아요. 그렇게 부르는 한국 사람의 유머 감각을 나는 한국 사람에게서 되게 좋은 어떤 가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한테는 난 이게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미사일이 떨어져요. 모두 다 죽게 생겼어요. 이거 어떻게 되돌릴 수가 없어요. 그 상황에서도 한국 사람은 마지막 가기 직전에 농담 한마디 하고 가는 거예요. 한국 사람은. 그러니까 미사일이 이건 어떻게 막을 수가 없잖아요. 이거 만약 진짜 그런 상황에 있어서 한국 사람은 죽겠다 하면서도 에이 막 하면서 막 그런 농담들을 하잖아요. 막 그런 마지막에 갈 때 가더라도 내가 한마디 농담 한마디 하고 가겠다 하는 그 유머 감각의 로망, 그게 한국 사람한테는 있단 말이에요. 난 그게 되게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하거든요. 아주 중요한 문화적 코드라고 생각해요. 다른 나라 사람에게는 찾기 어려운.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키세스단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되게 대단했는데, 재밌는 건 그 키세스단의 대부분의 나이가 20대예요. 20대 그것도 성별은 여자예요. 거기 그렇게 이 뒤집어 쓰고 있는 사람 중에 대부분이 20대 여성이에요. 나는 사실 일종의 기성세대잖아요. 나도 50대고 이제 이 해박해서 50대거든요. 그럼 내가 바라보는 여러분들은 혹은 여러분이 바라보는 나는 기성세대란 말이에요. 그러면 서로 간의 세대에 대한 불만 같은 게 있을 수 있거든요. 다름에서 오는 불편함이 있단 말이에요. 사실 나도 혹은 나를 포함한 기성세대도 젊은 사람들에 대한 불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뭐 약간 너무 자본주의에 쩔어 있는 게 아니냐, 힘든 일을 하려고 하지 않는 게 아니냐 라는 이런 불만을 가질 수 있거든요, 기성세대들이. 근데 난 이번에 그 탄핵 장면에서 나오는 걸 보고 와, 이 기성세대들이 이 기성세대들이 이 MZ들을 이 새로운 세대들을 이게 함부로 까면 안 되겠구나. 이 젊은 사람들이 엄청난 에너지, 그리고 그 속에서는 누가 건드려도 절대 깨지지 않는 뭔가 단단함이 이 젊은 사람들에게 있구나. 그리고 이 젊은 사람들이 진짜 대한민국을 이끌고 나가고 바꾸고 나가는구나라고 해서 그 모습 보고 난 살짝 울었어요. 이게 뭐 약간 감동이 있어가지고 감동을 약간
약간 찡하더라고요. 진짜예요. 그래서 그동안 기성세대로서 젊은 사람들을 비판 어린 눈으로 봤다고 한다면 그거에 대한 반성.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여전히 남아있는 한국 사람의 유머 감각. 뭔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런 것들까지 더해서 약간 나 되게 감동적이었어요. 그래서 특히나 거기에 있는 20대 초중반 여성들. 사실 우리가 20대 초중반이라고 하면 세상에 대해서 많이 한다고 생각해요? 모른다고 생각해요? 모른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거기 나가서 자기의 정치적 의견을 표현하는 거예요. 나 거기서 굉장히 감동받았어요. 그래서 나는 그 시위 현장에 있었던 그 20대 키세스단 있죠. 거기서 진짜 우리나라의 여성 대통령이 자력으로 생길 거라고 난 생각해요. 그 키세스단을 이룬 그 세대 있잖아요. 거기서 그들만의 언어와 그들만의 힘으로 진짜 대한민국의 여성 대통령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대한민국 여성 대통령이 있었죠. 근데 예전에 있었던 대한민국 여성 대통령은 그 세대의 힘이라거나 여성의 힘이라기보다는 아버지의 후광이죠. 그런 거 말고요. 진짜로 그 세대가 이룬 힘으로, 그 세대의 능력으로, 그 세대의 언어로 진짜 여성 대통령이 키세스단 거기 누군가가 될 거예요. 그런 생각까지 하다 보니까 막 너무 감동적인 거 있죠. 막 감동적이고 왜냐면 집에 나 딸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가은이 있단 말이야. 그럼 가연이가 지금 입시생이기 때문에 그걸 못 간 거지. 나중에 가연이가 만약 대학생이고 거기 앉아 있었을 거란 말이야. 뭐 그런 생각까지 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니까 막 가슴이 몽글몽글해지면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되게 감동 먹었어요 거기서. 그래서 대단하다. 네, 그래서 이번 탄핵 정부에서 내가 가장 인상적인 장면 첫 번째 키세스단. 두 번째는요. 우연찮게 어제 들은 얘기인데 깜짝 놀랐어요. 어제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대한민국에 그 군 인권센터라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국가기관은 아니고 사단법인이에요. 이제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회사처럼 만든 건데 여기서 이제 뭐 하는 거냐면 아직 군대 안 갔죠. 군대 안 갔지만 군대에서 억울한 일들 있을 수 있다라는 거 들어서 알죠. 그럼 이제 사실은 모든 군에서 그런 억울한 일이 있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 않고 어떤 특별한 상황, 아주 은밀한 곳에서 굉장히 불편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억울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 억울함을 풀어야 되고 하소연할 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만들어진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군인권센터라고 있어서 이제 여기에 이제 이걸 운영하는 장이 그 김태훈이라는 사람이에요. 김태훈이라는 사람이야. 그래서 이 사람은 원래 뭐 하던 사람이냐면 인권운동 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사회운동을 하던 사람이죠. 근데 이제 그거를 군인권으로 특화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김태훈이라는 사람은 이제 이거는 뭐 내가 이 사람을 비방한다라기보다는 스스로 커밍아웃을 해서 그런데 이 사람은 게이세요. 게이예요. 커밍아웃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그 게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가치 있는 사람마다 개인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 그래도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건 게이가 그래도 뭐가 됐건 소수죠. 다수는 아니잖아요. 그럼 게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받는 어떤 차별이 있을 수 있지도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운동을 했던 사람이에요. 물론 그게 성소수자에 대해서 되게 비판적인 사람들도 있지만 비판할 수도 있고 하지만 어쨌건 소수이면 그러니까 얻는 어떤 차별적인 상황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인권운동도 하고 군인권운동도 하면서 되게 이제 TV에도 은근히 많이 나와요. 9시 뉴스 같은데 많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은 잘 몰라서 흩어 지나가서 그렇지 난 이 양반 얼굴 알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 정치 토크쇼 같은 데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나는 아는 사람인데 그러다 보니까는 이 사람이 그 국회의원들하고도 되게 인맥이 넓겠죠. 왜냐하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결국 해결해 주는 건 국회의원들이 해결을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김태훈 이 사람은 사실은 그 국회의원들하고도 관계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그 민주당 쪽에 김민석이라고 하는 의원이 있거든요. 김민석이라고 하는 의원이 있어요. 되게 유명하신 분인데 어떻게 알아요? 그래? 민주당 최고위원인데요. 되게 유명. 그래요? 그래요? 되게 유명하신 정치인인데 이 사람하고도 안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있어요. 이분이 이제 워낙 좀 성향상 육회 케어를 발랄하신 분이거든요. 인맥도 넓고 해. 그래서 이제 이게 알아서
이게 그 계엄이 언제 12월 3일 있었잖아요. 근데 사실 모든 사건은 징후가 있어요, 없어요? 모든 것들은 일어나기 전에 징후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걸 첩보를 먼저 받았대요. 그래서 이 김민석 이게 김민석 최고위원이 계엄이 일어나기 전에 계엄이 일어날 걸 알았대요. 왜냐면 주변에 첩보가 들어오니까요. 그래서 김민석 의원이 그 막 국회 같은 데 가서 이게 국민의힘 의원 있는 상태에서도 막 계엄 꿈도 꾸지 마라 했을 때 국민의힘 의원들은 무슨 계엄 말도 안 되는 가짜 뉴스냐 막 이렇게 비판들도 받고 그랬어요. 근데 결국 가짜 뉴스가 아니라 진짜로 판명이 됐죠. 그런데 이 첩보를 김태훈 소장도 첩보를 받고 있었나 봐요. 왜냐면 군 인권센터를 운영하다 보니까 군 안에 인맥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서 듣는 얘기가 있어서 이 사람도 그 계엄에 대해서 미리 알고 있었대요. 그래서 둘이 모여가지고 계엄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결국에는 김민석 의원이 김태훈 소장한테 물은 거야. 뭘 물은 거야. 그럼 진짜로 만약에 계엄이 일어나면 결국 상부에서 지시를 할 거고 그럼 지시받아서 실제로 총을 들고 나와서 출동하는 군인들은 현재 20대 MZ들일 거 아니냐. 그 MZ들이 계엄 관련해서 명령을 받으면 소장 생각에 걔네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 같냐? 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나이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30대 중반 정도밖에 안 되고 그리고 또 이제 성향상 이렇게 게이라고 하면 굉장히 트렌디하거든요, 사람이. 이게 이제 이렇게 그런 소수 성향 취향을 갖는 사람들은 굉장히 트렌디해요. 뭐냐면 뭐 예쁜 연예인, 막 가수, 노래 이런 것들뿐만 해서 굉장히 이게 세상에 그런 것들에 눈이 넓거든요. 게이들은 보통. 그러다 보니까 군 인권센터에 그 얘기 들어오는 게 다 MZ 젊은 애들일 거 아니야. 그럼 얘들이 하는 얘기를 바로 듣지. 그래서 김대훈 선생 생각하더니 요즘 애들은요, 뭐 만약에 명령 받으면 이럴걸요? 뭐, 수당은 나오나요? 비상계엄이잖아요. 군사 반란이잖아요. 거기에 현재 MZ 세대들은 그래서 수당은 나오나요? 이렇게 물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도 너무 놀란 거예요.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군사 반란과 계엄이라고 하는 건 국가적으로 큰일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너무너무 큰일이죠. 하지만 요즘 세대에게 있어서는 국가적인 반란, 뭐 전쟁 이것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 개인으로서 나의 권리가 중요한 거예요. 개인으로서의 나의 권리. 그러니까 뭐냐면 잘 봐요. 이게 수당은 나오나요가 이게 내가 볼 땐 철없는 얘기가 아니에요. 철없는 얘기가 아니고요. 생각해봐. 군인이면은 사실은 사적인 상황이에요, 공적인 상황이에요. 공적인 상황이죠. 거기서 수당이 지급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수당이 지급된다는 건 합법적이고 체계적이라는 거죠. 합법적이고 체계적인 일을 해야 결국 무슨 일이 벌어질 때 결국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즉 뭐냐면 수당이 나오냐는 얘기는 돌려 얘기하면 이거 합법적인 일입니까? 혹은 불법적인 일이라면 거기에 따르지 않겠습니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걸 MZ식 표현으로 한 거예요. 수당은 나오나요? 이게 되게 발랄하게 깨발랄하게 막 수당은 주나요? 뭐 이런 식으로 무슨 말 하겠어요? 근데 거기서 내가 놀란 거 그게 단순히 발랄한 표현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대한 사회나 문화나 역사의 움직임 속에서 현 MZ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MZ는 뭐가 됐건 나를 보호하는 게 우선이에요. 근데 그 나를 보호하는 게 절대로 불법적이면 안 돼요. 왜냐하면 불법적으로 나를 보호했다간 결국 보호되지 않는다는 걸 MZ들은 알아요. 아주 합법의 테두리와 공적인 테두리 안에서 나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를 먼저 생각하는 게 MZ예요. 그러니 윗대가리가 야 돌격 앞으로 한다 안 한다? MZ들은 절대 안 해요. 절대 안 해요. 알겠어요? 그러니 이상한 지도자가 군사 반란을 획책한다 하더라도 현 대한민국의 세대에서는 성공한다 절대 불가능하다? 절대 불가능하다. 그렇다고 MZ들한테 진짜 뭐 북한이나 중국이나 일본이 미사일 쏘고 전쟁이 오면 MZ들한테 돌격 앞으로 하면 MZ들 돌격 앞으로 해요 안 해요? 그땐 하죠. 이건 합법이니까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니까 MZ들을 우리가 완전 다른 시각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위에서 명령은 무조건 따른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적이 공격하면 그 공격에 내가 합법적으로 대응하는 게 그게 나의 생존을 높이는 거라는 걸
MZ들은 철저하게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부의 명령이 불법적일 경우 따르지 않는 것이 결국엔 내가 합법적으로 나를 보호하는 방법이다를 MZ들은 알아요. 그래서 그 두 장면에 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나 정도 옛날 사람은요, 윗사람이 명령하면 예! 뭐 하거든요. 나 같은 옛날 사람들 해요. 그러니까 총 쏘라고 예! 총 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벌어진 게 5.18 광주 사건 같은 거예요. 근데 요즘은 그런 일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적어도 대한민국에서 불가능하다를 어제 그 얘기를 듣고 개인적으로 되게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번 사태의 정의론의 소외 두 가지 포인트, 알겠죠? 하여튼 그렇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난 되게 대견스러워요. 자랑스럽고. 네, 하여튼 그렇다. 자, anyway. 자, 고당. 자, 앞서 요 Y 뭐라 그랬죠? 이름이? 앵귤러 파트. 알겠죠? 앵귤러. 자, 그럼 요 앵귤러 파트. 그럼 이 앵귤러 파트를 아까 1번에서 구했잖아요. 그럼 구한 걸 다시 어떻게 이 안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미리 구해놨으니까 다시 집어넣으면 수리적으로 훨씬 더 편리해지겠죠. 그런 식으로 다시 또 레디얼 파트 R을 구했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리고 그렇게 구해놓은 레디얼 파트를 역시나 내가 어디에 표시해 두었다? 교재 표 2에 나타냈다. 알겠죠? 그 표 2가 어디 있느냐? 내 현재 교재로는 104페이지에 있지요. 그래서 104페이지를 보시면 아마 이렇게 생긴 이런 표가 있을 거예요. 요거 표 2가 있죠. 요거. 그래서 여기에 저 레디얼 파트 몇 가지가 소개되고 있어요. 자, 당연히 요 앵귤러 파트처럼 이 레디얼 파트도 사실 몇 가지가 있냐면 얘도 무한 가지 있습니다. 얘도 무한 가지 있고요. 근데 이제 무한 가지 있는 걸 그거 다 표시할 수 없으니까 그 중에 일부만 표 2에 표현했고요. 자, 아까 앵귤러 파트 얘기할 때도 요런 함수들이 나타날 수 있는 수학적인 조건이 있다고 했었죠. 수학적인 조건. 그 수리적인 조건을 양자역학에서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물리학에서는? 바로 양자수. 영어 표현으로 건우 뭐라고 했죠? 양자수? 영어 표현으로? 퀀텀 넘버. 그렇죠? 퀀텀 넘버. 그 퀀텀 넘버 혹은 경계 조건이 여기서도 몇 개가 나타나느냐? 바로 두 가지가 나타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 첫 번째가 뭐냐? 바로 principal quantum number라고 합니다. principal quantum number. 이걸 우리말 번역으로 주 양자수라고 번역합니다. 그 principal이 영어 단어로 뭐 주요한 뭐 이런 뜻이기 때문에 한자 주 이렇게 번역을 해서 주 양자수 이렇게 번역을 하고 표기로는 소문자 n으로 써줍니다. 보이시죠? 그리고 이 녀석의 조건은 어떻게 되느냐? 바로 자연수입니다. 자연수입니다. 이 양자수라고 하는 것에 물리적인 근거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역시 이 조건도 외워놓도록 합시다. 됐죠? 됐죠? 영재? 네. Y 이름이? 앵귤러 앵귤러 파트. 건우? R 이름이? R 이름이? R 이름이? 모르겠습니다. 써놨잖아. 나 진짜. 저 어떻게 레디얼 레디얼 파트. 레디얼 파트 알겠죠? 레디얼 파트 R 알겠죠? 그러면 자 아까 앵귤러 파트는 변수가 뭐하고 뭐라 그랬죠? 변수가? 바로 변수가 시타 파이라고 했죠? 그런데 레디얼 파트는 변수가 뭐만 있는 거예요? R만 있죠. R의 뜻은? 핵에서 전자까지 거리 하겠죠? 그래서 변수 R만으로 구성된 게 그거는 이름이 뭐라고요? 레디얼 파트 하겠죠? 그게 어디 있다고요? 표 2가 있다고요. 자, 그런데 표 2를 다시 한번 보세요. 표 2에 나와 있는 그 대여섯 개의 그 레디얼 파트 수식들을 쭉 보면 이상하게도 뭐가 안 나와 있고 뭐로 표현되어 있죠? 변수가 R이어야 하는데 수식에 보면 R이 아니라 이런 식의 표현들이 있죠. 그죠? 이렇게 그 레디얼 파트들이 정리되어 있죠.
요렇게 정리되어 있는 이유는 수리적인 편의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얘를 이렇게 치환을 해 놓으면 이 레디얼 파트를 가지고 나중에 좀 미분을 할 수도 있고 적분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럴 때 치환 적분을 하면 조금 더 적분이 편리해져서 이런 식으로 치환으로 수식들이 표현돼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 R이 이 레디얼 파트에서 얘기하는 핵에서 전자까지 거리 그 R인 거고요. 그럼 나머지 항들을 보면, 자, 숫자 2는 2고요. 뭐양 2는 2가 됐고, Z는 뭐예요? Z. 바로 원자 번호요. 원자 번호. 여기 있는 이 Z 이거. 그건 알겠죠? 그 다음 이 N이 뭐예요? N 요거 주양자수. 그거에 대해 여기에 있는 요 A0 이게 뭐냐? 얘는 뭘까요? 얘 이름이 바로 그 유명한 보어. 이때는 보어입니다. 본 아니고요. 보어 레디어스라고 합니다. 레디어스라는 말은 알아요, 건우요? 레디어스 뜻은 뭐예요? 반지름을 레디어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반지름이 앞에 R이 그 뭐냐면 R이어서, 그래서 핵에서 전자까지 거리를 보통 R이라고 쓰는 겁니다. 알겠죠? 반지름 보통 하면 R이잖아, R. 그걸 이게 레디어스에서 R을 쓰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수학에서 반지름 하면 무조건 R이잖아요. R을 영어로 레디어스라고 해서 R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신기해가지고. 진짜. 그래서 이 A0를 보호 레디어스라고 하는데, 반지름 중에 하필 보호 반지름을 뭐를 보호 반지름이라고 얘기하느냐? 52.9 피코미터. 요걸 보호 레디어스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럼 저 보호 레디어스는 사실 여러분들이 앞에서 본 적이 있게요? 오늘 처음 보는 걸까요? 저 보호 레디어스 앞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 이거 기억나야 되는데, 보어 모델에서 EN이라고 쓰는 요 에너지 준위, 요 수식이 어떻게 표현됐었냐면 마이너스 HCR의 Z제곱 N제곱, 이런 수식이 있었던 거 기억나요? 12월 달에 이 보호 모델 약간 언급했거든요. 그때 저 수식 나와야겠죠? 복습하시고요. 그리고 보호 모델 하면서 뭐 했었냐면 RN, 바로 보호 모델에서의 전자 궤도 반지름이요. 그 궤도 반지름이 수식이 어떻게 표현되냐면 A0 Z N제곱, 이렇게 표현됐거든요. 기억나요? 기억나야 됩니다. 당연히 Z는 뭐고요? Z는 뭐예요? 원자 번호. 요 A0가 요 A0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얘는 안 한 게 아니고 보호 모델 할 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보호 모델에서의 그 보호 반지름이라고 하는 52.9 피코미터의 상수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여기 다시 또 한 번 도입해서 쓴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이제 이 A0에 대한 수식 표현은 거기 교재에도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보호 모델이 52.9 피코미터인데 뭐 M2 제곱분의 4파이 입실론 제로 H 바 제곱 뭐 나와 있죠? 수식 나와 있죠? 뭐 당연히 외울 필요는 없고요. 여하튼 이런 꼴로 표현되는 상수항을 보어 레디어스라고 한다. 알겠죠? 그게 어디에? 표 2에 표기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치환을 해 놓으면 치환 적분할 때 편하고 미분할 때도 편하고 해서 이렇게 표 2가 나타나 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2. 경계 조건 몇 가지가 나타난다고요? 두 가지가 나타난다고 했죠. 네. 그럼 1 했으니까 하나 더 있겠네, 그지? 네. 두 번째가 뭐다? 바로 앵귤러 모멘텀 퀀텀 넘버입니다. 앵귤러 모멘텀 퀀텀 넘버입니다. 앵귤러 모멘텀 퀀텀 넘버, 우리말로 어떻게 번역할 수 있을까요? 건우, 우리말로 어떻게 번역해요?
각 운동량. Q에는 양자수. 양자수. 자, 어떻게 표현하느냐? L로 표현합니다. L 어디서 봤던 거죠? 가분동량. 바로 L 어디서 나왔었냐면 Y 구할 때 L이 나왔었죠? 네. Y 이름은? 앵글. 앵귤러 파트. 여기 있죠? 앵귤러 파트. 그래서 그때 L은 조건이 뭐였어요? 0, 1, 2, 3이었죠? 네. 앞에 나왔는데 또 나온다? 예, 바로 조건이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조건이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면 아까 앵귤러 파트 할 때는요. 네. 자, 영재 얘 이름이? 앵글러. 앵귤러 파트에서는 요 L이 네. 조건이 이거예요. 네. 즉 제한 조건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런데 얘가 얘를 다시 넣고 레디얼 파트를 구하게 되면 레디얼 파트를 존재 가능하게 하려면 이 각운동량 양자수에 이런 제한 조건이 붙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여기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요 L이 레디얼 파트를 구하게 되면서 주 양자수에 종속되는 일이 벌어진다. 이런 말이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두 가지 양자수가 나타납니다. 됐죠? 그 다음 세 번째 3. 자, 영제스 네. Y가 뭐죠? 앵글러. 앵귤러 파트죠. 앵귤러 파트에서 필기한 바에 따르면 네. 지금 이 레디얼 파트의 3번은 뭘 하는 걸까요? 한마디 정답. 바로 3번은 레디얼 파트. 레디얼 노드의 존재입니다. 자, 영재야? 네. 노드 뭐라고 번역했죠? 마디. 마디. 건우야? 레디얼 뭐라고 번역하죠? 레디얼 번역하셨어요? 방사상으로 번역합니다. 그래서 레디얼 노드는 방사상 마디라고 번역합니다. 그러면 이것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바로 요거 또 물어봐야지. 건우? 얘 이름은? 레디얼 파트. 레디얼 파트 하겠어요? 요것을 0으로 만들어내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레디얼 파트를 0으로 만드는 조건을 레디얼 노드라고 합니다. 그건 알겠죠? 영재 오케이? 이해했습니다. 그 다음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느냐? 항상 외우셔야 돼요. 구 껍질 모습입니다. 구 껍질 모습. 아까 영제스 얘 이름은? 얘 이름은? 앵글러 파트. 앵귤러 파트. 앵귤러 파트의 앵귤러 노드는 무슨 모양이라고 했죠? 바로 앵귤러 파트의 앵귤러 노드는 열린 면이라고 했죠? 기억나죠? 네. 근데 잘 봐. 구껍질은 열린 면이야, 닫힌 면이야? 이건 닫힌 면이지. 어떤 차이인지 알겠어요? 네. 그래서 생긴 모습이 앵귤러 노드는 열린 면이고 저 레디얼 노드는 닫힌 면입니다. 아시겠죠? 그 닫힌 면 중 하필 또 구껍질의 형태라 이런 얘기죠. 알겠죠? 그러면 아까 계곡면 몇 개 있다고 했어요? 몇 개 개수? 몇 개 있다고 했어요? 몇 개? 아, L개 있다고 했죠? L개. 그럼 이것도 개수 중요하겠어 안 중요하겠어? 중요하겠지. 몇 개? 몇 개? 이게 외워야 돼요? N 빼기 L 빼기 1개. 외워야 되겠죠? 증명할 수 있어. 연역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 근데 그러려면 막 적분 여러 번 하고 막 미분 여러 번 해야 돼. 그러니까는 그냥 외워. 알겠죠? 네. 외워. 그래서 레디얼 노드는 N 빼기 L 빼기 1개. 알겠죠? 자, 그럼 여기서 간단 퀴즈.
is 어떤 오비탈에서 나타날 수 있는 노드의 총 개수는 얼마일까요? 생각할 수 있는 노드의 총 개수 몇 개? 네, 노드의 총 개수 몇 개? 마이너스 1개. 정답! 건우야? 얘 이름은? 얘 이름은? 앵귤러 파트입니다. 앵귤러 파트. 앵귤러 파트에 나타나는 마디를 뭐라고 불러요? 마디를? 계곡면 형태라고 했죠. 그 앵귤러 노드는 몇 개? L개. 그 다음 영재스? R 이름은? 레디얼 파트. 레디얼 파트. 그 레디얼 파트의 레디얼 노드 몇 개? 마이너스 n 빼기 L 플러스 1개 플러스 빼기 1개. 알겠죠? 알겠죠? 그러면 전체니까 더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된다? n 빼기 1개. 알겠죠? 요거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거 시험 문제로 되게 간단한 그 단답형으로 많이 나와야겠죠? 이거 꼭 기억해야 되겠죠? 이거 되게 많이 나오는 편이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다가 이제 슈레딩거 방정식이 수소 원자 모델에 적용됐을 때 이 앵귤러 파트하고 레디얼 파트가 각각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한번 살펴보았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학기 진도에 그 오비탈 말고도 다른 그 고전역학 진도도 나가기 때문에 내일 저쪽에서는 기체 공부를 해볼 겁니다. 알겠죠? 내일 와야 되겠어 안 와야 되겠어요? 와야 되겠죠? 와야 되겠어 안 와야 되겠어? 안 와야 되겠어? 레슨에 3기나 내일 10시. 아 그래? 알겠죠? 알겠죠? 오케이 됐다. 그럼 여기까지 다음 시간 만나요. 안녕.